얼굴이 점점 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점점 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과 맞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의 스킬과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잘 맞아 떨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작용이 걱정돼서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시술을 얘기를 한다면 2025년에 유행하는 가성비 좋은 시술은 어떤 게 있나요? 네, 2025년도에 유행하는 이라는 말이 되게 좀 일단은 하나의 턱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 예전에는요 가성비 좋은 시술은 되게 보톡스였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2025년도에 유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톡스는 진짜 너무 오래된 거고, 유행한다고 하면 새로운 트렌드인데, 새로운 트렌드는 요새는 스킨 부스터예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피부를 좀 반짝이게 만들고, 요새는 레디언트가 되게 핫 토픽이거든요. 뭔가 광채나고 빛나 보이고, 그다음에 좀 컨피던트,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되는 게 요새 트렌드기는 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시술 중에서는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예산이 낮은 경우 중간 프리미어급으로 올라간다면은 가장 저렴한 스킨 부스터는 아무래도 뭐 물광주사 또는 물광주사에다가 보톡스를 믹스하건 물광주사에다가 리쥬란을 믹스하든 해가지고 재생 물질들을 얼굴에다가 직접 맞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저렴하면서 피부결을 좋게 만들죠. 사실 리쥬란은요, 제가 10년 전에 하도 좋다고 해서 얼굴에 맞아봤는데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리쥬란이랑 보톡스를 섞어서 맞았더니 그때 돼서야 효과가 좋았는데, 아마 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은 피부가 이제 2층이 되게 평평하게 잔주름이 펴지고, 잔주름이 펴진 상태에서 림프액이 흘러주면서 얼굴이 살짝 이렇게 약간 물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리쥬란을 맞게 되면은, 리쥬란은 그냥 그 안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바늘로 찔러서 어느 정도 상처를 내준 다음에 리쥬란을 넣었을 때 상처를 치료하면서 피부가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쥬란과 보톡스, 물광주사를 같이 했을 때가 가장 저렴하게 얼굴을 좀 좋게 만들 수가 있고, 단독적으로 리쥬란을 맞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효과는 좋은데 두세 번째 때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서, 저는 리쥬란 단독은 별로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혼자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급은 안 해봤던 레이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주파 레이저 같은 거. 고주파는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피부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동안이 되려면은 이제 피부 결, 이런 텍스처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텍스처가 좋으려면은 울퉁불퉁한 게 조금 매끈해져서 광이 비칠 때 피부에서 약간 반짝반짝이게, 그리고 결 정리가 된 거를 되게 매게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고주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피부 표면에서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펴지고 피부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들이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위코노라는 바르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예전에는 리쥬란 한 땀 한 땀 맞느라고 엠보싱하고 되게 아파서 저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이 괴로워서 도저히 못 맞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2-3년 전에 맞고 이제 안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큐어젯이라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러니까 니들 프리 인젝터가 요새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들 프리 인젝터를 하게 되면은 멍도 없고 붓기도 없고 엠보도 없고, 대신에 되게 파티클들이 수만 개 수천 개가 여기다가 자잘하게 박히면서 얼굴이 조금 더 즉각적으로 좋아지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큐어젯 시술을 해주는 것과 바르는 스킨 부스터 중에서 위코노라는 것도 되게 얼굴에 발라만 줘도 얼굴이 되게 쫙 펴지면서 스킨 부스터 맞은 그런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면은 저는 레디어스는 피부에다가 스킨 부스터로 깔아주는 건데, 옛날에는 좀 안 녹는 필러로 쓰다가 요새는 얘를 희석을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물 흐르듯이 넣어주면서 피부층이 약간 물 먹은 것처럼 살짝 리프팅이 돼서 올라가고, 주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이가 얕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동안처럼 자꾸 변해가요. 이러한 트렌드가, 예전에는 필러만 넣어가지고 얇은 피부에다가 얇고 뻥뻥하게만 만들어줘서 주름 펴졌다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자꾸 빵빵해지고 조금 비호감으로 가게 되는데, 요새 이런 스킨 부스터는 내 노화된 피부가 세포가 젊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요새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피부를 자르고 꼬매고 멍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보다 피부 친화적으로 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어린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그러한 체계를 바뀌어주는 거, 세포를 조금 더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렌드가 요새는 좀 2025년도에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에는 필러나 실리프팅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옛날에는 팔자주름 하면 저도 그냥 필러 1cc, 1cc 딱 넣고 말았는데 요새 보면요.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필러만 넣게 되면 입이 두툼해져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입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자꾸 팔자를 피겠다고 여기만 넣게 되면은 입 튀어나온 데다가 팔자가 튀어나오니까 악광대보다 얘가 더 두툼해지면은 동물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죠. 고릴라나 원숭이처럼 요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가 뭐 보형물도 넣고 필러도 넣고 계속 뭔가 넣었죠. 팔자를 채우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이 두툼해지고 어색해지고 비호감으로 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저도 10년 전에는 필러랑 실리프팅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컨비네이션 두 개 같이 했거든요. 필러도 넣고 실도 당기고. 근데 피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만 넣어서 땡기다 보면은 이게 얼마 유지력도 오래 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코그가 실에 달린 그런 낚시바늘 같은 게 코그거든요. 근데 그 코그가 이렇게 해서 딱 걸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코그도 얼굴도 계속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콜라겐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올라가기만 한 거는 다시 조금씩 떨어지겠죠. 유지 능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에 단지 채우고 땡기자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피부 속에 있는 컴포넌트 환경들이 그거를 익스트라셀룰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피부 속 안에 있는 그런 매트리스를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들면은 얘네 자체가 건강해져서 올라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래서 그냥 필러, 실리프팅 그것만 하다 보면은 얼굴이 조금은 계속 어색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요새 들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10년, 20년 된 환자들 보면은 얼굴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계속 실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시술할 때 보면 드득드득거리거든요. 옛날에 유착된 부분들도 있고 또 막 패인 분도 있고 필러만 하다 보니까 입만 두툼해진 경우도 있고 피부는 얇은데 그냥 약간 물 먹은 풍선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솔직히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사랑 잘 상담을 해서 특히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상담을 받고 하셔야지 이 친구가 요거를 받아서 줬으니까 나도 요거를 하겠다라고 먼저 스스로 정해놓고 가는 거는 조금은 오히려 효과가 덜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더 부작용의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의사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예방한다는 체원으로 좀 갔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드름 민감성 피부가 맞아도 괜찮은 시술이 있을까요? 네, 여드름 민감성 피부에도 좋은 시술은요. 피부를 재생하는 스킨 부스터요. 그러니까 뭐 리쥬란의 PN 성분이라든지 PDRN 성분들은 오히려 민감성 피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요, 이거를 맞아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바늘로 한 땀 한 땀 했을 때 니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바늘로 한 땀 한 땀 했을 때 다 알레르기처럼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바늘로 하는 것보다는 니들 프리 인젝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뿌려주면서 제트샵스로 피부 속에다가 이렇게 팍팍팍팍 뿌려주는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멍붓기 없고 조금 통증이 덜한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초음파 리프팅 vs 고주파 리프팅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누구에게 잘 맞나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는 초음파 리프팅은요, 돋보기 같은 걸로 햇빛을 딱 이렇게 받으면 여기다가 에너지가 집적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층에 따라서 근막층에다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면은 근막층이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오징어 구우면 오징어가 꼬부라지잖아요. 탄력이 생기듯이 늘어난 근막이 탄력이 생기면서 약간 올라붙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고 좀 이렇게 두껍게 처지신 분들은 초음파 리프팅을 권장을 드리면은 이게 올라붙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가 얇으면서 훌렁훌렁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달라붙게만 하면은 약간 해골상이 되거나 약간 땅콩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리프팅은 이런 볼륨을 많이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것보다는 피부 결을 조금 더 우아하고 텍스처를 안정적으로 막 바꿀 수 있는 리프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초음파 리프팅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울세라, 고주파 리프팅 하면은 써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이고 누구한테 잘 맞느냐는 본인이 일단 이것도
또 판단을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뭐 초음파 리프팅 중에서도 뭐 울세라도 있고 브이로도 있고 텐세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내 얼굴이 어떨지, 그리고 고주파 리프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쉐루프도 있고 써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은 피부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사랑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거울 보고 스스로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정말 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나요? 네, 요새 줄기세포가 되게 예전부터 핫했죠. 근데 줄기세포가 노화 개선에 효과는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얼굴에다가 줄기세포를 맞는 경우도 당연히 좋아요. 근데 굳이 줄기세포를 하려면은 내 배에서 뽑는 게 제일 줄기세포가 많이 나오고요. 혈액에서 뽑는 거는 보통 줄기세포라기보다는 PRP거든요. 복부에서 지방에서 나온 그런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굳이 배에서 지방을 뽑아서까지 이렇게 약간 아프게 얼굴에다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말씀드린 뭐 PDRN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디어스, 엑소좀 이런 성분들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볼 땐 줄기세포 하는 것보다 걔들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걸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줄기세포는 아픈 사람한테 했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절 쪽에 안 좋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그쪽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척추에 수술을 한 2-3번 하고서는 계속 허리가 아파서 몇 걸음 못 걷고 막 주저앉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했는데, 하고 나서 진짜 되게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피부 개선이나 이런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치료 목적으로는 되게 줄기세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포가 아프고 또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손상을 받은 세포가 치료를 하는 건 줄기세포가 있으면 되게 치료 속도도 빨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기세포 아픈 사람한테 쓰는 거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된다. 근데 피부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굳이 배에 있는 거 이렇게 뽑아다가 하기는 약간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 아니면은 뭐 엑소좀, 레디어스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 추천하는 시술과 반대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어떤 게 있나요?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 추천하는 시술. 탄력하면 저는 레디어스. 사실 뭐 레디어스를 제가 워낙에 많이 사용도 하고 의사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술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탄력이라는 거는 콜라겐 섬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콜라겐 섬유 중에서도 타입 1보단 타입 3가 조금 더 아기 콜라겐에 가깝기 때문에 탄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성을 좋게 만들고 엘라스틴이나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새로운 신생혈관 합성까지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레디어스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탄력 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실리프팅은 그닥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올려당기지 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역할은 크지는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너무 처졌는데 한 번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는 올라가서 어느 컨투어링은 좀 도움이 되는데, 피부 결이라든지 진짜 탄력이라는 거는 이 당겼을 때 다시 딱 회복을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장강력이라고 하거든요. 인장강력은 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능력인데, 나이 들면은 이렇게 되면 뚝 끊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의 피부 콜라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그냥 올려만 놓는 상태가 되거든요, 실로는. 그래서 실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실로 물리적으로 올려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끊어질 만한 애들이 다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부의 그런 환경이 되게 건강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콜라겐만, 거기다가 콜라겐만 이렇게 막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숲속을 보면은 잔디도 있고 이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뭇잎도 있잖아요. 우리 피부 속 환경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콜라겐도 있고 엘라스틴도 있고 프로테오글라이칸도 있고 신생혈관도 있는 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든 컴포넌트가 얼굴에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진짜 건강하고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시술 중독처럼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서 시술을 많이 하면은 얼굴이 점점 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점점 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느낄 때는요, 본인과 맞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의 철학은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 더 우아하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단정한 얼굴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화려한 거, 그 다음에 확 달라지는 거. 어쨌든 의사의 철학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계속 달라져요. 우리가 피카소를 보면 피카소가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고, 르네상스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 때 또 아름다웠던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던 그런 그림들, 그런 조각들. 그러면은 그 의사를 찾아가면은 그런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환자를 만날 때 이분을 거의 저희 예술 작품처럼 생각하고 임하는데, 저의 예술 철학과 그분의 철학에 맞으면은 되게 잘 맞고 만족하고 저를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좀 과한 걸 좋아한다,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한다 이러면은 저랑 안 맞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약간 티 안 나면서 뭔가 계속 좋아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분은 확 달라지고 싶군요. 이러면은 약간 안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의 얼굴을 좀 피부 결을 좋게 만들고 광나게 만들고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성형보다는 뭔가 눈이 확 커진다든지 아니면 코가 뭐 높아진다든지 너무 이렇게 땡긴다든지 하는 과한 성형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계속 이상하게 산으로 가요. 그래서 본인의 철학과 잘 맞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충분히 많이 해서 조금 본인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술은 다 부작용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스킬과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작용이 걱정돼서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시술을 좀 얘기를 한다면 그냥 스킨 부스터. 왜냐면 피부 결 자체만 살짝 좋아지게 해서 화장품으로 커버가 절대 안 되는 그런 어퍼 리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스킨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거는 뭐 리쥬란,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 스킨 부스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뭐 히알루론산 애시드랑 또 여러 가지 좋은 뭐 글루타치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스킨 부스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피부 결이 좋아지는 스킨 부스터는 좀 그나마 안전해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근데 보톡스도 잘못 맞으면 안검하수도 생길 수 있고 엿볼 꺼짐이라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왜냐면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도 뭐 적당하게만 맞으면 되는데 좀 부작용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보니까 좀 몇천 원짜리로 가격을 너무 낮춰가지고 너무 흔하게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했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 가지 눈수술, 코수술, 뭐 안면윤곽, 지방이식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수술만 하면은 다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유지가 되려면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는 또 살이 쪘다고 오는데,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피하 지방을 아무리 흡입을 해서 뺀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나중에는 더 찌는 거예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식욕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이 빠진 만큼 몸에서 더 식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몸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컨트롤해야 진짜 이 사람이 아름다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이런 책이 또 나오게 되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뭐 수술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저속노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는 사실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은 또 어떠한 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면은 혼자서 의지만으로 이거를 치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적당한 타임에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인생의 그 어려운 난이도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되게 의사를 많이 쉽게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이 습관도 바꾸고 저는 정신력도 멘탈도 조금 더 강해지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창의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엔 노화는 계속 침체되어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거를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덜 침체되고 조금 더 생기 있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좀 더 예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은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실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조금 나의 취미를 즐기면서 막 폭삭 늙은 노인이 아니라 뭔가 눈빛도 빛나고 그리고 같은 이런 마인드 좋은 사람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인생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놔버리고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또 인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설레이는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너무 우울해 이게 아니고 나 나이를 먹어서 우리 게임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단계가 되면은 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렙이 될 때까지 100세가 되게 커지고 건강하고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분들은 다 같이 책 읽으면서 저와 함께 만렙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